최근 허성무 창원시장 측근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학생자치 참여 조례안이 경남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찬반 경론 끝에 심사 보류됐습니다. 진주시가 남강변 주택가에 수백억 원을 들여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최근에 허성무 창원시장 측근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거나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업자에게 골프와 식사 대접을 받거나 땅 투기와 채용 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어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김병수 전 창원시 대외협력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창원시를 찾아 서류와 대면 조사를 했는데 김 전 대외협력관이 지난해 재직 당시 건설업자들을 불러 과장급 공무원 4명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치고 식사 대접 등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협력관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하면서 정무직으로 임명됐는데 지난해 9월 돌연 그만둬 배경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기강이나 혹은 그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사례 조사한 거고요. 지난달에는 김성진 경제특별보좌관이 술집에서 시민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에 올랐습니다. 창원시는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섰고 시민에게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26일 날 이제 보도가 났고 저희가 26일 날 간 게 아니고 5월 3일 날 갔었죠. 이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사한 저는 26일 날 알았어요. 지난 3월에는 허 시장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선거 캠프 출신인 안상무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이 임용 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돼 사퇴했는데 채용 비리와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조만간 안전본부장을 농지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짓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서울서 농사를 지었다면 제가 사실 얘가 더 거짓말이죠. 잇따라 터진 측근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로 조직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허성무 시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의회도 구성하고 학교 현안에 참여도 넓힌 학생자치참여 조례안. 오늘 경남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3시간이 넘는 난상 토론 끝에 심사 보류됐습니다. 찬반 의견 대립이 심했는데 어떤 공방들이 오갔는지 부정석 기자가 교육위원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직접 학생의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학생자치참여 조례안. 더불어민주당 28명 도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됐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의 3시간 넘는 난상 토론 끝에 기안부 심사 보류됐습니다. 찬성 측 의원들은 학생의 자치와 참여권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 의원들은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사립학교도 포함되는데 자율경영에 도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데 경상남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전부 다 받고 있는데 교육감이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 학교 교장이 자율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나는 안 해.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률에 측면되는 문제는 저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감은 총체적으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지도 감독의 총괄 의무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과도한 정치 참여와 초중등 학생의 역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타급 효과가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된다는데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밖에선 일부 교육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지난 2019년 무산된 학생인권 조례안의 재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학생의회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학교는 그 학생의원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급한이 될 것이고, 비슷한 내용의 학생자치 참여 조례안은 부산과 강주 등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 가운데 남강변 주택가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는 다목적 문화센터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추진 중인데 이 사업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주민들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조감도에 건물한 진주시가 건립하려는 다목적 문화센터. 예정지는 진주성과 촉성루를 마주보는 난강변 주택가입니다. 진주시는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센터를 지으면 주민들은 떠나야 합니다. 한 60년을 여기 살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도 안 좋고 갈 곳도 없고. 3년 전에 저희가 오칠 공방을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정말 저희는 난감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진주시의 주거 환경 개선과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관련 주민 설명회. 도시 재생에 찬성한 주민도 있었지만 도를 하던 일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런 개선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사국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진행. 문화센터 건립에는 참석자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저 문화도시에 들어가고 그 사는 사람들 몽땅 다 어떡한다면 그게 무슨 사람 구독하려면 그게 무슨 주거 환경 개선입니까 그게. 주민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건축 설계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다 토지 보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보상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진주시가 일방 통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 초에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코로나로 연기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겁니다. 의견 수렴 과정인가요? 통보인가요? 이걸 결정했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것은 50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주시는 52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목적 문화센터를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대 서명에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태어난 지 7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온 아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남 진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7개월 된 여자 아기가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습니다. 친부모가 데려온 아기는 머리를 다쳤고 온몸에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였으나 현재는 회복이 돼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태로 회복돼서 지금 중환자실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친모인 20대 A씨가 아이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자신이 사는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가까운 병원에 아기를 데려갔다가 상태가 위중하자 남편과 함께 진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친부는 아내를 말렸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전부터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최근 연매출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웹툰 기업이 본사를 서울에서 경남으로 옮기면서 웹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웹툰 산업의 현 주소와 전망을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성훈 작가가 인터넷에 만화를 연재하는 웹툰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1인 기업을 창업했지만 한계가 많았는데 경남에 첫 웹툰 캠퍼스가 건립돼 작년 말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온 작가는 25명,
전용 공간에서 24시간 작업을 하며 지난 2월엔 경남 창원 웹툰협회도 창설했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길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매출액 100억 원의 베트남의 웹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기업은 작년 말 서울에 있던 본사를 김해로 이전했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유통시키고 직접 작가를 채용해 제작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경남에 53억 원을 투자하고 163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을 보면 문화 콘텐츠 IP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의 브랜드 문화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이 대학은 올해 초 도내 처음으로 웹툰 그래픽학과를 설립했습니다. 웹툰 수요가 급증하면서 취업 전망도 밝아 디자인 학부에서 전공 수업만 하다가 단일 학과로 분리한 겁니다. 다만 재능이 있는 중고교생들은 아직 학원 수업이나 동아리에 의존하고 있어 특성화 고교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좋은 인력들이 창원에 내려와서 일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반들, 좀 다양한 기업들이 좀 내려와서 시장이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커졌으면 하는 게. 웹툰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는 1조 원 수준. 경남은 자연과 역사, 문화적 기반이 풍부한 만큼 걸음마 단계인 웹툰 산업에 선제적으로 뛰어든다면 웹툰 한류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오늘 경남에 모두 25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와 김해 각 6명, 양산 4명, 창원과 사천 각 3명, 밀양 2명, 통영 1명입니다. 진주의 한 교회와 양산 실내체육시설, 사천 복지센터 관련 등 확진자 3명은 모두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에선 건강 이상에도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학교에 출근한 확진자로 현재까지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공군 훈련병 1명은 입대 뒤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자가 격리된 9만 4천여 명 가운데 무단 이탈자는 114명으로 한 달 평균 7명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 지난 8일까지 모두 14명의 무단 이탈자가 적발돼 하루 1명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27명으로 가장 많고 창원시 18명, 통영시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창원 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특례시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례시 규모에 맞게 자치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 중인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박물관 건립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창원시가 국비와 지방비 741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추진 중인 박물관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5년에 개관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부경남발전협의회 의령군지회는 오늘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생가터가 있는 정곡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촉구하는 군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백신 확보를 위해서 삼성의 적극적인 힘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이 부회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도체 백신 특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회장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도의회 COP28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전남과 경남에 유치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매년 11월 198개 회원국이 모여서
UN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최종 의사를 결정하고 다음 개최국을 결정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 열흘째를 맞아서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앞에서 정규직 쟁취 결의대회와 집단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공공연대 노조는 경상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행정협의회가 오늘 하동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보유한 경남과 경북, 전남 1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효율적인 보전과 전승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행정협의회의 초대 회장에는 윤상기 하동군수가 선출됐습니다. 경남도의회 부울경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민주당의 송호성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김일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특위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나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와 더불어서 부울경 3개 시도 사이에 초광역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2일에 구성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김해 씨가 봉하마을 방역을 강화합니다. 추도식 당일 KF94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23일 전후로는 평소 2명이던 근무자를 최대 8명까지 늘립니다. 또 서울역에서 진영역을 오가던 봉하열차와 김해 시티투어버스의 봉하 특별 코스도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025년까지 1,0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량을 20% 줄이고 재활용률은 75%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카페와 식당에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할 경우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현재 21곳인 재활용품 비축시설을 올 연말까지 32곳으로 늘리는 등 플라스틱 감소와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환경 보호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다를 경계로 떨어져 있는 남해안권 주요 도시인 창원, 거제, 통영시가 국도 5호선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도 5호선 시점을 거제시 연초면에서 통영시 도남동으로 변경했는데 바다 구간인 거제 덕원해수욕장에서 통영 도남동까지를 해상교량과 접속도로로 신설해 41.4km 더 늘릴 계획입니다. 네, 뉴스데스크 경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